게임에 NFT가 들어가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 NFT 관련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한 게임 관련주까지도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러한 테마들이 약간의 성장 동력을 잃고 조정하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이제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고민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희가 쩌나제일 채널 초반에 다루었던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에 NFT가 들어가면 불법일까요? 아닐까요? 국내 그리고 중국에서는 불법이고요. 그 외의 글로벌 다른 시장에서는 합법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합법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법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건데요. 관련된 법령은 국내 게임산업진흥법 32조에 나오는데요.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더 쉽게 설명드려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화한다는 것 자체가 사행성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고요. 사행성이 있다는 건 사실상 도박과 마찬가지라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법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NFT 게임이라는 것이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NFT 게임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던 모든 게임 회사들 다 거짓말을 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법이 되지만 그 외의 글로벌 게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불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서버를 만들어서 NFT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제공을 하게 되면 게임 회사들이 충분히 그런 게임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저희가 흔히 NFT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게임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는 가장 큰 장점이 퍼블리싱이라는 겁니다. 이 퍼블리싱이라는 것은 게임을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퍼블리싱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게임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모바일 그리고 PC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1위의 가장 점유율이 높은 메신저를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게임을 제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플랫폼인 카카오톡 게임하기 같은 경우에는 월 9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엄청난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정도 규모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작을 런칭하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로 사용자가 많고, 그러면은 우리 게임이 홍보 측면에서라든지 사용자들에게 더 노출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퍼블리셔로서 카카오 게임즈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도 다음 게임 페이지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월 사용자가 600만 명 정도 되고요. 전국 PC방 중에서 한 98%와 현재 제휴 계약을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모바일 그리고 PC까지 합쳐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현재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점유율 또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름은 게임 회사지만 카카오 게임즈가 개발보다 그동안 퍼블리싱에서 더 두각을 드러냈고, 이것을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가 수익을 그만큼 많이 창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인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의 대표나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진 지분을 카카오 게임즈에 팔고 나서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카카오 게임즈의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모은 지분이 약 3.5% 정도 되는데요. 재밌는 것은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 인수를 하면서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를 무조건 상장을 시키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장을 못 시키게 되면 1년 이내에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카카오 게임즈가 다시 사주겠다라는 주식 매수권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상장을 못 한다고 해서 굳이 카카오 게임즈가 이 지분을 사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분을 사준다는 것 자체가 카카오 게임즈가 굉장히 아낀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격하게 아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라는 게임 자체가 글로벌 흥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에 따른 이제 가치를 그만큼 인정해 주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은 카카오 게임즈는 NFT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한다는 겁니다. 2018년에 이미 블록체인 사업자인 웨이투빗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이었는데요. 올해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 사업 목적이라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에 대한 이제 정관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금 와서 11월 달, 10월, 11월 들어서 우리가 NFT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올해 3월부터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역량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월 달에 캐주얼 게임 개발사인 프렌즈 게임즈와 웨이투빗이 합병이 되었는데요. 합병된 기업의 카카오 게임즈 지분은 64% 정도 되고요. 웨이투빗이 발행한 보라코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카카오 게임즈에서 발행하는 게임에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NFT 거래소까지, NFT 거래 플랫폼까지 만들면서 이 NFT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FT 하면 무조건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넵튠을 통해서 퍼피레드 M이라는 메타버스 게임을 만들고 있는 퍼피레드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넵튠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맘모식스라든지 이런 자회사를 통해서 메타커머스 사업도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게임즈는 카카오 게임즈 아래 계열회사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묶을 수 있는 플랫폼까지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카카오 게임즈가 메타버스 NFT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두권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2차 전지였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미디어라든지 컨텐츠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미래에 그만한 성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성장성이라는 것을 내다본다라고 하면 메타버스라든지 NFT와 같은 미래의 가능성에 투자해보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